이번 당일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이 동시에 김 여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각각 3차, 2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김 여사 입원이 출석 지연 전략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던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 방안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검과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3차례 출석 요구에도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네, 윤석열 씨는 또 소환 불응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소환 불응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출석 불응 때문에 체포영장 사유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 특수단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지점인데 이것이 아마 내란 특검하고 수사 대상 범위가 이제 겹치고 있어서 내란 특검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수단의 그 범죄 사실은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고 내란 특검은 또 수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신병 확보를 할 것인가는 잘 협의해서 내란 특검에서 아마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는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윤석열 씨 어떤 재수감이 언제쯤 될 걸로 저는 예상하십니까? 그 내란 특검이 굉장히 발빠르게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내란 특검에서 그 윤석열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저는 한 달 내로도 뭐 신병 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속도 면에서 보면 김건희 씨 특검이 좀 더 걸리겠군요, 시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검찰에서 서울고검에서도 이미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명태균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소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 소환을 신속하게 해서 그에 대한 신병 확보를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부 구속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것이 3대 특검 모두가 윤석열, 김건희를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이고 범죄 사실들이 매우 중대하고 국기문란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소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은? 김건희 씨요. 이번은 뭐 그 본인이 질병으로 아프다고 하면은 이번은 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에서 소환을 요구하니까 그 바로 입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봐서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 사건을 돌이켜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굉장히 중대한 병 중에도 구속도 되고 지금은 나와 있지만은 구속 기소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특검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팀에서 잘 조율해서 소환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불응했거든요. 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갑니다. 약식으로 갑니다. 뭐 당연히 이제 체포해야죠. 그 특검이 지금 내란 특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김용현 기소했잖아요. 추가 기소했죠. 그랬더니 김용현 측에서 준비 기간에 기소를 못하지 않냐 다퉜더니 특검이 우리 수사 시작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는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법을 바꿨어요. 기존에는 20일 동안, 그러니까 20일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특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라라고 바꿔놨습니다. 20일 이내로. 재량권을 줬구나. 특검이 재량적으로 해라. 너무 난 그래도 이거 여쭤 몰랐어. 왜냐하면 김용현이니까 그 고발해요. 중앙지검에. 이거 다 미리 설계 다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동안을 바꿔서. 박수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안 그래도 고발했더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그래서 하여튼 내란 특검은 이미 출발을 한 것이니까 빠르게 경찰이랑 협조를 하든 아니면 특검 자체가 단독으로도 지금 가능하니까요. 빨리 체포해야죠. 체포 혹은 구속.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바로 그냥 또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이제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네. 요건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어제까지 보도 나왔을 때는 지기현이가 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었거든. 맞아. 그랬었지. 통상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다행이게도 다른 재판부에서 이걸 배당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한성진 부장판사.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성진 부장은 이재명 당시 그 전 대표 그 대통령 맞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사이기는 합니다. 1심 판사예요. 네, 그 유죄로 선고했던. 다만 그 이 이제 직위원 재판부 외에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23일 날 심리를 한다고 잡은 것 같아요. 26일 전에 그 심리를 해서 그 심리한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한 1년 만에 1심 선고가 났는데 중간에 구속영장 구속갱신을 했거든요. 영장을 다시 발부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됐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매우 발빠르게 잘 추가 기소했고 예. 이것은 뭐 전례에 비춰서도 그렇고 저희가 검찰의 그동안 구속 재판 관행에 비추어서 당연히 한성진 뭐 재판부에서 잘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 그리고 내용 자체도 매우 중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대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위계공직방 그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비아폰을 국가를 속여가지고 지금 네. 노상원에게 지급했다는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부하를 시켜가지고 노트북 등을 파쇄했다는 이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면 그건 처벌되지 않는데 누군가를 시켜서 자기 증거를 인멸시키면 그건 교사로 처벌을 받습니다. 매우 네. 중대한 범죄이고 그 구속의 사유가 뭐예요? 도망할 염려, 그 다음에 증거인멸, 의 염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증거인멸 교사가 교사면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빼박이지. 그럼. 그러면은 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성진 재판부에서 한성진이가 하는 거예요? 심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도 그 거기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러네 직위원 재판부하고 지금 사건이 두 개가 그 지금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느 한쪽에서 병합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 예상은 됩니다. 일단 몇 가지 장치들을 그래서 더 넣어둔 것이 있는데요. 수사 기간, 그러니까 준비 기간, 특검 준비 기간인 20일 이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특검에 수사 못하게 돼 있는데 이 특검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준비 기간에도 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수사를 한 것이고 네. 이것을 곧장 기소를 한 것이라 특검법 내 테두리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김용현이 아마 그 얘기도 또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검법의 기존 특검법과 다르게 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기존 특검법, 그러니까 관할을 자유롭게 열어놨습니다. 법원의 관할을. 기존 특검법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기소할 수 있게 해놨어요. 중요 사건 다 거기서 하니까 기존 특검법은 그냥 그렇게 관할을 지정했는데 네네네. 이번 특검은 아무래도 직위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굳이 중앙지방법원으로 기소해서 병합하게 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특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해서 다른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 다른 법원에서 재판되는 것을 하나로 모으려면 모으고 아니면 각자 따로 하려면 또 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다른 법원에서 다 재판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재판 다니고 했지 네. 않습니까? 윤석열 네. 일주일 내내 재판 받아야 될 때도 있죠. 꼼꼼하시네. 꼼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박수 못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그 한성진 우리 위인님 사진 다시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성진 위인님이 23일에 김용현이 구속 여부를 심리하겠답니다. 23일에 우리 한성진 위인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정도면 그래도 속도 낸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저거는 심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네. 심리해서 그날 중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할 텐데 네. 이 사안은 구속 영장 당연히 발부돼야 할 사안입니다. 발부됩니다. 네. 한성진
이번 재판부가 이 영장에 대해서 뭐 또 안 직위원 하면. 재판부처럼 이상한 결정을 네. 한다면 뭐 국민적 지탄 받겠죠. 그렇죠. 네. 네. 김영님 26일이었나? 26일까지가 구속 기간. 3일 전에. 나 진짜 그 표정만 보고 싶은데 표정을 못 보네. 표정 못 보나요, 저희가? 출석해요? 출석해요? 출석은 할 건데 일단은 재판은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비공개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것도 근데 영장 심리 영장 심리는 좀 관련해 가지고 다르겠지. 이제 피고인 재판 출석하고 아마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도 가능하고 이 영장 그러니까 추가 기소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사건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이제 방송 생중계가 카메라가 아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갈 수 기자들에게 있다는 거지. 방청객에 공개하는 예. 것이고 예. 중계 여부는 원칙적 중계 허용. 예외적으로 법원이 판단했을 때 중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네.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게 정도는 살짝 그렇군요. 열어놨습니다. 와, 진짜 꼼꼼하시다.